정치권의 압박에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가 좀 내려갈까 뭐 이런 뉴스의 제목들이 나오던데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산금리 안 내려간다입니다. 가산금리 내려갈 걸로 기대하면 그가 바보죠. 정치인들은 말 그대로 쇼를 하고 연기하는 사람들입니다. 실질적인 것들을 바로바로 결정 짓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. 나 이 정도로 신경 쓰고 있어, 나 노력하고 있어,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.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신경 쓰며 살아가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. 시중금리가 나에게 얼마로 적용이 되는지를 잘 좀 따져보고 지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. 수월하지 않은 시기를 지금 현재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. 만만하지 않죠. 가산금리가 뭡니까? 말 그대로 추가로 금리를 더 먹이는 겁니다. 그건 금융권들이 지금 현재 대출 금리를 이렇게 높이겠다라는 거, 대출을 빗장을 걸어 잠그겠다라는 걸로 해석해야 됩니다. 쉽게 대출 안 해주겠다라고 이제 이미 선언을 했는데 사람들은요, 돈이 없으니까 돈을 더 빌려야 되는 상황이죠. 서로의 생각들이 다르죠. 한쪽은 안 해주려 하고 다른 한쪽은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, 그런 이제 언매치가 생기니까 그걸 강제로 조절하기 위해서 문턱을 높이는 거예요. 그렇게 문턱 높이고 우리가 안 빌려주려 하니 너는 정말 빌리고 싶으면은 돈 더 내, 이겁니다.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금방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. 그리고 25년 7월 또 이제 추가적인 이제 스트레스 대살 3차 3단계 시행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욱더 가산금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 내려갈 가능성은 없다라는 겁니다. 지금으로서는 최소 25년, 26년, 어쩌면 27년까지 가산금리는 안 내려간다, 계속 더 늘어난다라고 보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게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항들입니다. 꽤나 수월하지 않죠. 쉽지 않습니다. 이런 쉽지 않은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야 되겠냐라는 겁니다. 고민스러운 거죠. 좀 답답하기도 하고, 이런 모습에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야 합니다. 적응해야 합니다. 그래야 삶이 나아질 수 있으니까요. 요새는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그 전세 대출의 금액에 원금 일부를 상환 요구를 받더라고요. 원금 일부 상환해야 되고 대출금리 올라가고, 그게 지금의 모습입니다. 그만큼 상황이 빡세다라는 겁니다. 빡빡하다라는 거죠. 그 빡빡한 상황들을 감내하며 지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. 무지하게 어렵죠. 무지하게 빡셉니다. 이걸 받아들이며 지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쉬운 거냐라는 겁니다. 쉽지 않죠. 만만하지 않습니다. 참 빡세고 참 어려운 거죠. 이걸 받아들이며 산다라는 게 참 두려울 겁니다. 어려울 겁니다. 이렇게 이제 현금이 부족해서, 돈이 부족해서 쪼이는 사람들, 그들에게 쉽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은 없죠.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.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?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좀 지나야 되는구나, 지나가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해석해야죠. 최소한 4년 5년 조용히 쥐죽듯이 지내는 게 최고입니다. 그렇게 조심하며 살고 어떻게든 그 기간을 감내하고 견디고 버텨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지내야, 그렇게 살아가야, 그래야 다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을 잘 모색하기 위해서, 잘 애쓰기 위해서 부지런히 신경 써야 되는 거죠.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, 세상에 더 힘들고 더 빡센 일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. 잘 궁리하고 지내야죠. 좀 더 대비하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지금의 이 사항들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걸까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. 돈이 더 귀중해진다, 현금 가치가 더 올라간다 라고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죠. 그러면 지금의 시기에는요, 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최대한 현금을 확보하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, 그래야
삶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, 지켜진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. 함부로 나대고 함부로 이제 욕심 부리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. 이상하다, 뭐가 잘못됐다라는 게 느껴지죠. 사람들이 당장 대출받기 어렵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. 힘겨워한다라는 거죠. 결국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,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겁니다. 잘 따져봐야죠. 사는 게 쉽지 않은데, 수월하지 않은데, 더 만만하게 생각하고 더 예사로 생각하면 그로 인한 이제 충격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, 더 이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절대로 그냥 되는 거 없다라는 거 명심해야죠.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들을 잘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참 사는 게 내 뜻대로 안 됩니다. 내 생각대로 안 된다라는 거. 그래서 더욱더 심사숙고하고 더 우려하고 더 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금융권들이 가상금리를 내릴 리 없다. 가상금리 부과는 계속 지속된다 라고 봐야겠습니다. 뭐 신용은 알 겁니다. 흉내 내는 거 몇몇들에게 조금 이렇게 챙겨주는 척은 알 건데, 그게 전면적인 인하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. 우대금리 다 줄인 거, 뭐 거래통장 이체하면 까주고, 뭐 적금 들면 까주고, 이러던 거 다 없앴다라는 그 자체가 실질적인 고객의 금리 부담이 높다라는 거고요. 결국은 이러한 기조가 금세 안 바뀐다라는 거, 몇 년 걸린다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. 가상금리 없어지고 우대금리 적용해가지고 사람들이 금리 혜택을 많이 보는 시기가 온다. 그때가 언제겠습니까? 대략 한 2년 반 3년 뒤인데, 그때는 이제 금융권들이 기조가 바뀐다. 왜? 채권, 부실한 채권들 다 정리되고 우울하고 불안한 것들 다 떨어지고 나면,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수익 확보를 위해서,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이제 더 내달릴 때, 그때 이 혜택 많이 주고 할 때, 그때 이제 대출을 받을지 말지를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라는 거죠. 그런 시기가 이제 또 올 겁니다. 근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. 25, 67, 최소 25, 67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지내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. 잘 궁리하고 잘 따져보고 잘 대비하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사는 게 참 수월하지 않다라는 걸 인정해야죠.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꽤 힘겨운 시기를 지금 현재 겪고 있다라는 걸 명심하고, 어떻게든 돈을 아껴 쓰는 생각, 절약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껴 쓰고 절약하고 최대한 현명하게 지낼 각오를 해야, 그래야 삶이 지켜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